자, 이번 시간에는 기초 헬라어 문법, 명사의 성, 수, 격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그 학습 내용 순서는요. 첫 번째, 명사의 성, 수, 격이란 뭐냐. 이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 영어와 이제 비교했을 때 헬러가 갖고 있는 이 명사의 성, 수, 격에 따른 변화가 이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자, 이제 이 두 번째 내용이 더 중요하겠죠. 자, 그다음 세 번째, 이제 명사 변화표를 한번 둘러보면서 명사가 어떻게 성, 수, 격에 따라서 변화를 하는지 이제 살펴보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헬라어 실제 텍스트를 이제 보면서 성경 텍스트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코멘트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명사의 성수격이란 뭐냐 이제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헬라어의 특징은 명사가 성과 수, 격 이러한 이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명사를 딱 보면 그 명사의 성, 수, 격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다 변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일단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이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젠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는 넘버, 그 다음에 격은 케이스.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영어로 된 용어도 조금 이제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은 게 교재들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영어 그 용어를 사용해서 이제 표현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같이 좀 공부하실 때 알아두시면 이제 유용합니다. 자, 이제 헬라어의 성수격이 이제 그 명사에서 성수격은 명사들이 성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남성, 여성, 중성. 그러니까 헬라어의 성 명사는 남성 명사, 또 여성 명사, 여성 명사, 그 다음에 중성 명사 이렇게 나뉜다는 거죠. 이게 좀 생소한 분들이 계실 텐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명사마다 다 남성 명사인지 여성 명사인지 중성 명사인지 이렇게 나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소년이라든가 뭐 소녀라든가 아버지, 어머니, 자 이런 경우는 일단 소년하면 남성이고 소년은 여성이고 아버지 남성 어머니 여성이니까 이거는 이제 크게 어렵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책이라든가 뭐 나무라든가 강, 하늘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소망, 믿음 뭐 이런 단어들이 다 남성, 여성, 중성 이렇게 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기 때문에 헬라어 명사가 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생물학적인 그런 성의 개념이 아니라 물론 이제 소년, 소녀, 아버지, 어머니 이런 경우는 이제 생물학적인 그 성하고 일치가 되겠지만 일반적인 명사들도 이런 성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생물학적인 그 성과는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게 하나하나 다 일일이 이제 확인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뭐 저희가 이제 공부할 때는 이거를 다 이제 외워야 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 이제 아무튼 헬라어 명사가 이렇게 성을 갖는다는 것은 이제 알고 계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라고 하는 건, 자, 수는 뭐냐면 단수, 그 다음에 복수 이렇게 나뉘어요. 그러니까 성은 남성, 여성, 중성 이렇게 나뉘었고 수는 단수, 복수 자 이렇게 나뉩니다. 또 이제 좀 더 이야기를 하면 이제 쌍수라는 게 있어요. 쌍수까지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일단 단수, 복수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단수 하나, 복수 여러 개. 그러니까 이제 명사를 딱 보면 이 명사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그 정보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쌍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둘이 하나를 이루는 그런 명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이라든가 발이라든가 이런 거는 오른손, 왼손, 그 다음에 오른발, 왼발 자, 이런 식으로 두 개가 하나의 쌍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그런 명사들 있죠. 그러니까 저기 예를 들어서 누가 예를 들어 당신 손이 참 예쁘네요 이렇게 얘기할 때
손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렇지. 오른손, 왼손 다 이렇게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무튼 이게 쌍수라고 하는 것은 두 개가 되는 그런 명사들이 주로 이제 이 쌍수인 경우가 많은데 아무튼 두 개.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수는 이제 이렇게 나뉘고요. 그 다음에 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 헬라어에서 이제 그 명사가 격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주격과 그 다음에 뭐 소유격, 그 다음에 역격, 그 다음에 목적격, 그 다음에 혹격 이렇게 나뉘어요. 자, 이제 주격, 소유격, 역격, 목적격, 혹격. 자, 이제 주격은 그 명사가 무엇 이 혹은 우리말의 가 이런 거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소유격은 무엇의 자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역격은 무엇에 혹은 에게 그렇죠. 목적격은 을 혹은 를. 그 다음에 혹격은 이제 부르는 거예요. 뭐 사랑아 뭐 이런 거 주여 할 때 이제 그런 그 부르는 말을 이제 표시할 때 이렇게 혹격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한글 같은 경우는 한국어 같은 경우는 명사 뒤에 이, 가, 의, 에게, 을, 이런 이제 조사를 붙여서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이런 것들 이제 표시를 하는데 헬라어는 그 자체가 변하면서 주어로 또 목적어로 이렇게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 명사가 격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격일 때는 이 혹은 가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는 거고 소유격일 때는 뭐의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하면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잠깐 이제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 좀 실제 예를 좀 보고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자, 여기 보시면 헬라어 명사의 격에 대한 또 명사 변화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요. 지금 이것은 타이틀이 The Second Declension 그래서 제2 변화 이렇게 보통 번역을 하는데 헬라어 명사 변화가 1변화, 2변화, 또 3변화 이렇게 패턴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은 그냥 1변화, 2변화, 3변화 이런 패턴들이 있다는 것 정도만 이해하시고 또 일반적인 문법적인 이제 그런 표현들이 있으니까 이제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 내용 하나하나를 다 여러분이 외우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공부량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내용이 있다는 정도만 아세요. 그리고 이 용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뭐 문법책이라든가 다른 자료들을 참고할 때 설명을 이해할 수 있게 되니까 헬라어 명사가 변화하는데 패턴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1변화가 있고 2변화가 있고 3변화가 있다. 이렇게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표는 2변화 명사 중에서도 이제 그 끝에가 이제 오스로 끝나는 명사 뭐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건데요.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셔도 되고요. 우선은 그냥 이렇게 표를 눈에 보시면서 헬라어 명사가 성, 수, 격에 따라서 변한다는 게 어떤 건지 그걸 그냥 이렇게 보시고 느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영어의 word에 해당되는 말씀, 보통 이렇게 번역되는 word에 해당되는 단어가 헬라어로 로고스인데 정확히 말하면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이 남성 명사인데요. masculine 남성 명사인데 남성 명사이면서 단수예요. 그렇죠? 성, 남성, 그 다음에 수, 단수, 그리고 nominative. 이거는 이제 주격입니다. 그러니까 남성, 단수, 주격일 때 로고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로고스란 단어가 남성, 단수, 주격이라는 정보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말씀 이가 되겠죠. 말씀 이. 자, 그 다음에 이제 vocative 이거는 이제 혹격입니다. 여러분이 용어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영어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nominative, vocative.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이게 그 인터넷 자료라든가 혹은 이제 다른 프로그램들을 보면 약자로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n자를 표시합니다. 주격은 이제 nominative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실 때 이 변화표 외우는 것보다 nominative를
주격이라고 부른다. 이거 외우시는 게 더 중요해요. masculine 하면 이건 남성이다. 그러니까 이제 변화표에서 이 M 이렇게 표시하면 이건 남성, N 표시하면 주격 이렇게 됩니다. 아무튼 이 단어 공부는 또 하셔야 돼요. 자, 주격일 때는 logos, 그 다음에 vocative 이거는 이제 혹격인데 끝에가 loge로 바뀌죠. logos, os에서 e로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accusative 이거는 목적격이에요. 목적격일 때는 logon, 그렇죠? 이렇게 on이 됐어요. 그 다음에 genitive 이거는 소유격입니다. genitive 소유격 이것은 logu, 그렇죠? 그 다음에 dative 이거는 역격, 그러니까 logo. 자, 그러니까 logos는 말씀 이, loge 이거는 뭐 혹격이니까 말씀 뭐 말씀 이어 이런 정도 되겠죠. logo는 말씀을, logu 이거는 말씀의, logo 말씀에 혹은 뭐 말씀에게 이런 정도로 이제 번역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헬라어 명사가 성수 격에 따라서 변한다는 게 바로 이렇게 뒤에 어미 꼴의 모양들이 이게 바뀌고 있죠. 로고스, 로게, 로곤, 로구, 로고. 그러니까 조심할 거는 우리말은 말씀이, 말씀아, 말씀을, 말씀의, 말씀에 자 이렇게 바뀌니까 마치 요 뒤에 오스는 이, 에는 뭐 오는 을, 이거는 의, 이거는 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로그 요 앞에가 마치 말씀 그리고 요게 이, 그다음에 요게 말씀 요게 말씀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해하시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말의 그 단어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랑 헬라어는 이제 아예 개념이 다른 거예요. 로고스란 자체가 주격 명사가 되는 거고 로게라는 자체가 혹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뒤에 다만 이제 패턴이 이런 형태로 변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이게 단수일 때는 이렇게 되는데 이제 복수는 또 어떻게 되냐면 복수면 로고이, 로고이, 그렇죠? 이게 이제 복수 주격이에요. 복수 주격일 때는 로고이, 그러니까 말씀들이, vocative, 로고이, 혹격이죠. 말씀들이여, accusative, 목적격, logos, 말씀들을, genitive, 말씀들의, 소유격이니까, dative는 역격, logoi, 말씀들에, 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헬라어 단어가 격에 따라서 또 성수 격에 따라서 이렇게 형태가 바뀌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고, 보통 이제 일반적인 문법책이나 교재들에서는 요 표를 이제 요 외우라고 하죠. 오스, 에, 온, 우, 오, 오이, 오이, 우스, 온, 오이스 이런 식으로 이제 요 패턴들을 쭉 외우라고 이제 그렇게 많이들 공부하고 배우는데 지금 뭐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외워서 해결이 안 됩니다. 외울 양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그냥 이런 식으로 헬라어 명사들이 변하면서 성수 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언어구나. 그러면서 명사를 딱 봤을 때 이 명사 안에서 성, 남성, 여성, 중성, 그 다음에 수, 단수, 복수, 그 다음에 격, 주격이냐, 뭐 목적격이냐 이런 정보들을 볼 수 있어야겠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그런 언어구나 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실제로 이 단어의 정보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하는 내용들은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또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공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셔야지 그나마 시간을 절약할 수 있지, 이 변화표를 다 외우면서 공부하려고 하면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중간에 대부분이 포기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렇게 지금부터 그런 학습 방법을 말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보시면 지금 이거는 이제 second declension 이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또 다른 변화가 있어요. 이번엔 중성 이 변화를 한번 볼까요? 여기 가 보시면 아까하고 또 패턴이 달라요. on, 우, 그렇죠? 이번에 또 on, 오이스 이렇게 되고 또 이제 다른 형태를 보면 이번에 또 다르죠? 에, 엔, 에스, 에,
I as on ice, 아, 안, as, 아, I as on ice. 자, 계속 이렇게 패턴들이 1변화, 2변화, 3변화에 따라서 또 남성, 뭐 여성, 중성 이거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해서 또 볼까요? 이 경우는 또 이렇게 그렇죠? 테스타, 텐, 투, 테, 타이, 타이, 타스톤, 타이스, 아스, 아, 안, 우, 아, 아이, 아스, 온, 아이스. 이게 패턴들이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양이 굉장히 많은 거죠. 간단히 말해서. 이걸 여러분들이 다 머릿속에 기억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그 공부가 진도가 안 나가니까, 일단 초급 단계에서는 그냥, 이렇게 명사들이 변하는구나 하면서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계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방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을 이제 영어하고 이제 비교하면서 헬라어의 특징이 뭔가 이걸 좀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이게 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죠. 헬라어라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영어로 지금 a man eats bread 하면 사람은 빵을 먹는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빵을 먹는다. 근데 여러분 영어라고 하는 언어의 특징은 a man eats bread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서 이거를 순서를 바꿔가지고 예를 들어서 bread eats a man 이렇게 돼버리면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문장은 무슨 뜻이에요? 빵이 사람을 먹는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영어는 이제 단어의 위치에 따라서 의미가 바뀔 수 있는 언어예요.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사람이 혹은 뭐 사람은 먹는다 빵을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지금 이 bread라고 하는 게 빵을이고 그러니까 동사 뒤에 왔을 때는 빵을이 되는데 여기서는 빵이 먹는다 사람을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말은 이제 다행히 빵을과 빵이라고 하는 걸 형태가 바뀌기 때문에 이 단어의 그 위치가 바뀌어도 의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영어는 목적어로 쓰이는 브레드와 주어로 쓰이는 브레드의 형태가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치만 바뀌어도 의미가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되죠. 자, 이제 우리말은 근데 사람이 빵을 먹는다 했던 것을 그렇죠? 사람이 먹는다 빵을 혹은 빵을 먹는다 사람이 빵을 이렇게 막 바꿔도 의미가 통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조사들이 이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위치에 관계없이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언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어는 그런데 이 단어가 어느 위치에 쓰여 있느냐도 중요한 거예요. 이 문장의 위치가 그 의미를. 자, 근데 헬라어는 여기 보면 이게 anthropos, atheis, arton 이게 이제 번역을 하면 영어로 번역 a man eats bread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빵을 먹는다. 자, 근데 이제 이 경우에 이 아르톤이 이제 빵을이에요. 자, 이미 이게 목적격으로 쓰여 있어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자, 이것을 앞으로 옮겨 놓고 그다음에 이것을 뒤로 옮기고 그다음에 자, 이 중간에 이 단어를 넣어도 빵을 그것이 먹는다. 사람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사람이 주어로 쓰여요. 주격이니까 명사 자체가 성, 수, 격을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게 안트로포스 이게 주격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주어래요. 위치가 어디 있든지. 그리고 이것은 먹는다라는 동사고 정확히 말하면 3인칭이에요. 3인칭이니까 지금 이 안트로포스 단수고 그러면 3인칭 단수 동사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그 다음에 아르톤 이게 그 빵을이라고 목적격입니다. 그럼 이게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이렇게 바꿔도 먹는다라는 것을 앞으로 뽑아내고 SDA 빵을 사람이 자 이렇게 해도
문장이 의미가 돼요. 또 이거를 아예 뒤로 이렇게 보내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헬라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그 단어 하나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굉장히 많죠. 영어에 비해서. 명사 같은 경우는 성, 수, 격에 대한 정보를 모두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위치가 막 바뀌어도 의미가 전달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영어보다 훨씬 더 자유롭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아무렇게나 막 섞어 놓으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어떤 상황에서는. 또 지금 이제 짧은 문장이니까 그렇지만. 근데 아무튼 영어는 아무리 짧아도 위치가 바뀌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언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헬라어는 이런 그 단어의 위치의 변화를 의미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변화시킬 수 있고, 또 한편 전체적인 의미는 유지하면서 뭔가 특별히 강조를 하고 싶다든가 어떤 그 주제의 전체적인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성경 텍스트를 직접 보면서 확인해 보시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유로움이 많이 있는 그런 언어다라고 하는 것은 아실 수 있죠. 자, 이제 근데 문제는 이거를 익히기 위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명사 변화표를 전부 다 외워야 되느냐?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그렇게 공부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이제 성서 헬라어를 공부할 때 많이들 이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어요. 표를 갖다 다 외우고, 저도 예전에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일단은 공부 양이 너무 많고요. 명사만 해도 그렇게 어마어마한데, 다른 동사 이런 쪽으로 가면 또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그렇게 공부하려는 방법을 저는 이제 추천드리지 않고, 기초 문법 시간에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만 이해한 다음에 결국 우리가 요즘 이제 이런 컴퓨터 프로그램, 그 다음에 또 뭐 아이패드 가지고 계신 분들 뭐 앱이라든가 이런데, 그 다음에 핸드폰 앱도 굉장히 좋은 무료 앱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사이트 이런 데도 이런 성서 원어를 연구할 수 있는 무료 사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면 이미 그 명사 이런 동사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다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제 한 단어 한 단어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는 연습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이 표를 외우느라고 시간을 너무 많이 쏟지 마시라 하는 겁니다. 결국은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명사가 이렇게 변화되는구나. 명사의 성, 수, 격의 정보가 드러나는구나. 그런 정도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명사 변화표 잠깐 보여드렸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고 어떤 그 헬라어의 느낌을 익힌다 정도로 하면서 이런 패턴으로 변하는구나 이렇게 연습하실 때 한 번쯤 읽어보시면 돼요. 그걸 외우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또 실제로 우리가 성경 텍스트를 읽다 보면 전체적으로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어떤 그런 변화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보다 보면 자꾸 익숙해집니다.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실전 연습 한번 해볼게요. 실제로 이제 텍스트를 한번 보면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된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제 저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은 지금 이 텍스트 중에서, 성경 텍스트 중에서 그 명사 부분만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물론 이건 좀 유료고 좀 가격이 나가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기능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냥 가볍게 헬라어 문법 공부하면서 성경 텍스트를 통해서 조금씩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까지 뭐 비싼 프로그램 사실 필요는 없고, 제가 다른 영상에 헬라어 학습에 유용한 사이트 영상 하나 만들어 드렸거든요. 알파 알랩이라고 하는 한글로 된 사이트인데, 거기 가면 하나하나 눌러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보가 다 나옵니다. 자, 이제 그걸 이제 보면서 여러분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이제 일단 보면 폴리스 가보면 아래쪽에 정보가 뜨죠. known, nominative, singular, feminine. 자, 보면은
이제 명사인데 nominative 주격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singular 단수고 feminine 여성 명사. 그러니까 여성 명사 주격 단수니까 그 다음에 뜻은 city, town. 그럼 이제 마을이 이제 이렇게 번역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보고서 요게 마을이 하면 되겠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여성 명사 단수 주격의 이 변화형을 굳이 외우고 있으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가보면 자, thuran이에요. thuran. 자, 이거는 밑에 보니까 명사 noun, accusative, 목적격, singular, feminine.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단어를 좀 공부하시라는 게 이런 자료들이 영어로 된 자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변화에 대한 정보를 영어로 제공해 주니까 이거 보시면서 accusative 목적격, singular 단수, feminine 하면 여성.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뜻은 door, 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을로 번역을 해야겠죠. 자, 문을. 자, 그다음에 여기서는 no sois 밑에 보면 known, dative, plural, feminine. 자, 이번에는 명사, dative, 역격, plural 하면 복수, feminine, 여성. 그러니까 여성 명사 복수면서 역격이에요. disease, illness. 이건 이제 병이란 뜻이죠. 질병. 그런데 복수 역격이니까 질병들에 혹은 질병들에게 뭐 이런 정도 되겠죠. 자, 그다음에 다이모니아라는 단어는 밑에 보면 known, accusative, plural, neuter. 자, 지금 이제 중성, 복수, 목적격. 그럼 이제 이거는 그 다음에 뜻이 evil spirit, demon.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귀신 정도 번역을 한다 그러면 귀신들을 이런 식으로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아까 그 무지막지했던 그 변화표들을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프로그램 도움 받아서 명사들을 쭉 찾아가다 보면 그 성수 격에 따른 정보들을 프로그램이 다 제공해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일단 그걸 통해서 이 정보를 아시고 보다 더 중요한 공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사실 이제 그 연습이 더 필요하겠죠. 자, 이제 그거는 이제 초급 문법을 좀 끝난 다음에 실전 이제 중급 정도 되는 과정에서 헬라어 텍스트를 직접 읽어가면서 문법적으로 또 어법적으로 이제 해석하는 연습은 이제 그때 가서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이제 그 공부가 더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튼 그렇게 공부할 때 더 에너지를 쏟으시고 지금은 이런 단순한 변화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외우는 데에는 애를 쓰지 마시고 그냥 헬라어 명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 그렇죠? 헬라어 명사가 가지고 있는 언어적인 특징을 이해하는데 더 시간을 쏟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오늘 강의해드린 이 내용이 헬라어 명사와 관련해서 알고 계셔야 될 기초적인 문법으로는 다 이게 끝입니다. 이거 더 이상 알 건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자세한 내용들은 프로그램의 그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익힐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후에 그 번역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제 주격, 소유격, 역격, 목적격, 혹격 이제 이런 것들의 구체적인 용례들을 보면서 용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소유격으로 쓰였다고 해서 뭐뭐의 뭐 이렇게만 해석이 되지가 않거든요. 소유격에도 의미가 굉장히 다양한 패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다 설명을 하긴 할까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격이라고 해서 누구의 뭐 이런 것만 할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철수의 이름 하면은 이제 이 소유격은 철수의 이름 혹은 철수의 책 이러면 철수가 가지고 있는 책 이런 말이기 때문에 소유격이라고 하는 의미에 적합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철수의 사랑 이렇게 하면 이거는 철수가 소유한 사랑이라는 의미보다는 철수가 사랑한다라는 의미죠. 그렇죠? 철수의 사랑이라고 할 때는 그렇죠? 철수의 사랑. 그러니까 이제 철수가 하는 사랑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소유격이라고 해서 위에서 보는 철수의 책, 철수의 사랑 그러니까 이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철수의 책의 의와 철수의 사랑의 의가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이런 것처럼 헬라어 소유격도 또 이런 뉘앙스가 다른다. 이런 용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텍스트를 이제 읽으면서 이제 하나하나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에 대한 거를 이제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소유격이라고 해서 그냥 소유 이런 의미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공부할 것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서는 그런 공부가 더 중요한 거니까. 자, 아시겠죠? 아무튼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는 헬라어 명사의 기본적인 그 특징들, 변화가 어떻게 된다라고 헬라어가 가지고 언어적인 특징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변화가 아무튼 변화무쌍하다 정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다 외울 게 아니라 오늘 요즘은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이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됐으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그 공부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더 공부해야 될 것들은 소유격의 용법, 역격의 용법, 목적격의 용법, 또 주격의 용법,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또 실제 텍스트를 해석하는데 적용을 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은 또 앞으로 공부가 되어져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더 시간을 쏟아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오늘은 이제 기초 문법 과정이니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내용,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고, 지금 이 정도 내용을 숙지하시면 헬라어 명사의 성수 격에 따른 변화라는 이 기초 문법에 대한 이해는 다 끝나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